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로 선생님이 쓰는 것들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 표시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먼저 시장경제체제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거냐면 이 경제 문제를요, 다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정해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되게 쉬운 거야. 자, 우리 엄마가 집에 과일이 떨어졌네. 귤을 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셨어요. 5,000원을 이렇게 들고 가신 거야. 5,000원을 들고 갔더니 귤이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비싸, 시장 가격이. 귤이 5,000원에 뭐 10개래. 귤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해서 귤을 몇 개만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죠. 또 반대로 5,000원 들고 시장에 갔는데 귤값이 싸. 5,000원에 뭐 30개래. 자,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소비를 할지를 결정하잖아. 생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파는 물건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내가 몇 개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거든.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닥친 경제 문제를 개인이 자유롭게 해결하는 걸 시장경제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이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인정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일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회사에 다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이러려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즉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내가 어떤 생산을 하든 어떤 소비를 하든 경제활동의 자유가 다 보장돼.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시장경제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이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잖아.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 경제활동을 해. 그래서 돈을 벌어. 그럼 이 돈은 다 누구께 되는 거야? 국가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대박나는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특징이 있어. 야, 지금 어디 학교 앞에 갔더니 요게 요즘 유행인데 요걸 파는 가게가 없네? 내가 요걸 차려가지고 한번 대박을 꿈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들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부로 낭비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나 대박을 꿈꾸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비를 하는데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쫄딱 망하는 사람도 생겨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격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하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그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의 경제활동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환경보호 같은 데 소홀해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염색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염색 공장에선 폐수, 오염된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정화시설을 만들려면 기계를 설치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간대. 근데 그냥 살짝 밤에 흘려내려보내고 정화시설을 설치 안 하면 내 돈 3천만 원 안 써도 되거든. 사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중에 하나는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경제의 단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완전 반대야. 계획경제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가 계획한 대로 국가가 명령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계획과 명령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계획경제체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계획경제체제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경제활동 중에 생산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 예를 들어서 땅, 아니면 기계, 아니면 공장 이런 것들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생산수단은 모두 다 누가 소유해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가 소유를 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뭐를 생산할지 이러한 것들도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게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계획경제체제도 유일하게 딱 하나의 장점이 있으니 그 장점이 무엇이냐? 국가가 정한 경제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다 경제활동을 알아서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뭐 이쪽 분야의 공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국가가 사람들에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계획경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잖아.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동안 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쪽에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이만큼 생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남보다 잘 되길 원하고 경쟁에서 이기길 원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욕구 같은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재산 인정 안 해주고 국가가 다 정해주고 배급 줘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줘.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까? 안 생기겠지. 그래서 생산의욕이라고 해도 되고 근로의욕이라고 해도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안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해? 농땡이 부린 쟤나 나나 똑같이 받아갈 텐데.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자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야. 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옆으로 와서. 요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쭉 선을 하나 그려놨잖아. 요쪽 끝이 계획경제체제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쪽 끝이 완벽한 시장경제체제다라고 생각하자. 오늘날 지구상에는요. 100% 시장경제체제인 나라 혹은 반대로 100% 계획경제체제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요. 시장경제가 앞에서 봤다시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환경오염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여기가 딱 중앙이잖아요. 시장경제에 가깝기는 하지만 요 정도의 위치, 시장경제에 가까운데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경제체제, 그래서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 여행도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랑 경제 교류도 많이 하고 얘네들은 무슨 경제체제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야. 이건 정치에서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원래는 계획경제였어. 국가가 100% 다 결정을 했어. 하지만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의 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중국 같은 나라는 자, 딱 중앙에서 약간 계획경제에 치우쳐져 있지만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인정하는 혼합경제체제라는 거지. 요쯤의 위치에도 혼합경제고 요쯤의 위치에도 혼합경제이지만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무슨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